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지금 외신들이 압박하고 있잖아. 해외 언론들, 윤석열 편이라고 믿었던 유태 언론이 장악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 미국 민주당 인사들 다 윤석열 손절하고 있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이 김현종 차장이랑 친분이 두텁더라고. 문재인 임기 막판에 종전선언 다시 하겠다고 할 때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한 깔아놓고 왔는데 문재인이 질르기만 하면 됐었는데 안 질렀다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계엄 선포 상황에 이건 심한 오판이다. badly misjudged. 잘못 판단한 거다 이거. 그래서 손절하잖아 미국 민주당이. 미국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도 친일 친민주당 유태 권력이 장악한 기관인데 여기서도 정치적 생존 불확실하댔잖아. 거리 시위 지금 확산 중인데 그러면 종말 맞을 수도 있다. 종말이래. 주요 외신들 우려 쏟아내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 충격적이다. 하루아침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한 한국. 안전하기로 유명하다고 국뽕 쩔어했었는데 여행 위험국이 돼버렸어. 주한 미국 대사관 영국 홈페이지에 적색 경보 떴었어요. 한국 내 미국인들에게 대규모 모임과 집회 등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오겠다. 치안은 세계 첫 손에 꼽혔는데 삽시간에 여행 위험국으로 전락한 한국. 미국 대사관 자국민 대상 경보. 직원들한테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해라. 이스라엘도 한국 여행 재고 조심해라 촉구하고 캐나다에서도 한국 여행 주의 지침 내리고 대규모 집회 현장 피하라고 하고 태국의 환전소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국 원화를 환전은 안 하겠다. 원화 떡락하기 직전 상황이야.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돈까지 빼내서 개입해가지고 방어해내고 있는데 요거 언제 바닥날지 몰라. 자금이 경제 폭망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전 분야에서. 그러면 시간을 끌고 탄핵을 계속 저지하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얘들 폭파된다고. 국힘 자체가. 내수경제 관광업 연말 특수도 사라졌어. 한국 안 가요. 계엄령 사태로 관광 마이스 타격 불가피하다. 코로나 타격 겨우 회복했는데 관광업계 계엄령에 다시 한숨만 나온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든데 연말에 술 모임이다 이런 거 많으니까 어떻게든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말의 희망을 꿈꿨는데 이것도 날아가게 생겼다고. 관광객 감소, 고환율 타격 임나, 비상계엄 여파의 유통가 긴장 고조, 이마트 유통업 또 망하게 생겼네. 강달러 기조의 수입 물가 상승 우려고 내수 비중이 큰 식품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관광객 감소, 면세점 매출 부진 우려. 롯데 지금 망해가는데 연말 매출 올려서 어떻게든 기사회생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 안 와. 롯데 면세점,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좆됐네요. 비상계엄 해제됐지만 인바운드 여행 타격 불가피. 인바운드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해외 관광객들 당연히 타격 입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안 와요. 계엄령의 여행 위험국가 된 한국 관광업계 충격이다. 치안 강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붕괴된 게 윤석열 덕분이지. 분노의 화살을 윤석열 국민의힘에 쏟아부세요. 국민의힘 빨리 탄핵시키라고. 자영업 하신 분들, 롯데그룹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광업에 일하시는 분들 분노하시고 국힘 압박하는 시위 나가주세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게 진영 대립이고 이걸 떠나서 진짜 나라 사랑하는 보수분들이시라면 빨리 탄핵시키라고 국힘 압박하는 시위 나가셔야죠. 무슨 탄핵 반대 시위 나가고 계십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이런 글도 있더라고. 계엄령 하나로 내수를 날려먹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대기업에서는 회식이나 송년 모임을 식당, 호텔에서 연말 행사를 여는데 그래서 내수 좀 진작시킬까 잠시나마 한숨 잠시라도 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 계엄령 이후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가 속출하고 있대요. 썰렁한 연말 되고 있다고. 주말에 연말 분위기라서 밖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외식도 하고 술도 드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다 시위 나가고 있어. 그러면 빨리 탄핵시키라고 자영업자분들도 외쳐야 하는 거야. 다 망하니까. 빨리 탄핵 안 당하면. 외신에서 다 분위기 안 좋아. 속보 외신으로 CNN도 속보 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다. 국회 앞에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고 2대 군용 차량이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 정권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뉴욕타임스랑 워싱턴 포스트까지. 얘들 유태계 언론인데 워싱턴 포스트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뉴욕타임스 독재 정권의 기억을 불렀다. 이건 효과만 나왔다. 이 사태는 1980년대에 끝난 한국의 과거 독재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리 났더라고. 나 아는 일본 친구들도 나한테 계속 연락 와. 괜찮냐고. NHK 뉴스에서도 한국 비상기엄 소식 일부 관광객 여행 취소하고 일본에서 뉴스 계속 나면 일본 애들 쫄보라서 한국 여행도 안 간다고. 관광객들 많았는데 이시바 총리도 다음 달 예정인 방한 계획 바꿨어요. 한국 안 오겠대. 중국에서도 한국 소식을 긴급 타전했어. 한국 비상계엄 검색 상위권이고. 얘들은 일상이 계엄령인 애들이 무슨 한국을 걱정하고 그러니. 중국 애들도 웃긴다. 어찌됐건 얘들은 계엄령이 일상이라서 계엄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냥 한국이 계엄령이라서 뭔가 위험한가 보다 해서 중국 관광객들도 참 오시겠어. 안 오겠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계속 타전이 되고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어디서 버팅기다가 얘들 다 같이 죽어. 빨리 탈출해야 돼. 국힘 다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의원들 한 20-30명 탈출해서 탄핵 찬성표 날려야 돼. 그리고 민주당으로 당을 옮기시든지 이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해. 이재명 정권에서. 변절 잘하는 놈들 아니야. 국힘 의원들. 민주당으로 탈출해서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요. 국힘 의원들. 외신 해외 언론들 다 비판적이야.
미국 포린 폴리시,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광주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팍스뉴스, 수십 년 민주주의 유지한 한국이 겪은 충격적인 격변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민주주의 등대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등대 아니야. 우리 민중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고 직선제 대통령제 아니야. 직선제 대통령제를 피 흘려서 쟁취한 게 86세대들 아니야. 운동권. 근데 운동권 세력들이 스스로 그들이 피 흘려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내각제 가려고 하고 있다? 웃긴다 웃겨.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도 대통령 임기 종말의 시작이다. 미국 폴리티코에서도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다. 중국 신문사, 대한민국의 서울의 겨울이 왔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도 윤석열이 제도적 폭탄을 투하했다. 미국 스팀슨 센터, 윤석열의 정치적 자살 행위다. 지무덤 지갑한 거 맞네요. 이재명 체포를 했었어야 됐어, 얘네들 입장에선. 그게 시작점이었는데, 얘네들의 시나리오에. 시작점을 실패했으니 완전히 못된 계엄령이지. 경제 망해, 진짜. 지금 빨리 탄핵 안 시키면 진짜 경제 망하기 직전 상황이야. 비상계엄 다음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300억 원어치 팔아버렸어. 이거 정치적으로 불안하면은 투자 안 해요. SK, HD 현대, 사장단 긴급 소집, 기업들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재벌들 빡돌겠네. 국내 대부분 기업이 새벽부터 혼돈과 분주함 속에 하루를 보냈다. 환율 변동을 비롯한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해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의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하느라 밤을 지샜대요. 대기업 재벌 총수들, SK 최태원은 진짜 빡돌았을 거야. SK는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는 긴급회의 소집하고 SK 최태원 회장도 참여했어요. LG그룹도 긴급회의 소집하고 계열사별로 이번 사태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 시장 동향 점검하고 LG전자, LG화학 등 재택 근무를 권장하기도 했어요. HD현대 오전 7시 반에 긴급 사장단 회의 소집했어. 대기업들 윤석열 욕할 수밖에 없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각 회사 대표 임원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보를 주고받았고, 한국무역협회도 긴급 확대 간부회의 개최하고, 무역협회는 9일 미국 워싱턴 DC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환율 금리 요거 흔들리고 망해가는 상황이야.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 0.1%가 될 것이다. 수출도 부진하다. 환율이 1,425원이야.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돈 쏟아붓는데도 방어하고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어. 못 잡아. 요거 돈 끊기면 달러 바닥나면은 요거 방어 못해요. 이게 1,500, 600, 700 계속 올라가.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정치 불안감 가시지 않은 코스피 2,450선 횡보. 탄핵 전국 여파로 코스피 장중 2,400선 무너져. 코스닥 급락. 금융시장 덮친 계엄 후폭풍. 정부와 한국은행 충격 완화 유의해 60조 푼다. 지금 150조라고 하더라고. 금융 경제의 손실액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151조 원짜리 비상계엄령이야. 이재명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풀자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씨알도 안 맥히던들이 이런 미친 짓 해서 수백조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지. 비상계엄 수습에 151조 원 투입했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후폭풍 잠재우기 위해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있는데 이걸 14일간 151조 원 어치 매입 계획이야. 비상계엄 해제 당일에만 10조 8천억 원 어치 사들이고, 이게 매입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어.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면.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야.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 금융거래인데,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야. 채권이 얼마나 올랐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나? 시장의 유동성 공급돼서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건데, 레고랜드 사태 때도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에 나섰었지. 국회들이 완전 나라 말아먹는 들이네.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나라 손해를 끼치네. 이 돈이 다 우리 세금들 아니야. 한국은행이 위기 대응을 위해 매입하는 RP의 규모가 이번 비상계엄 대응이 최대치고, 모든 금융사 대상으로 한 RP 매입도 사상 최초고, 진짜 이거 IMF 터지기 직전 같네. 요것도 위험해. RP도 있고 한국은행이 환율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무기명 글이 있었어. 외환 보유고 꼴랑 그걸로? 그것도 유동성이 없어서 국민연금하고 수합이나 하는 수준으로 국민연금에서 돈 빼와가지고 환율 방어하고 있어. 그 수준으로 해외 국부 펀드들 채권 리밸런싱을 커버한다고? 얘들 수백조 수천조 갖고 노는 애들인데, 해외 국부 펀드. 일단 국가 신용도 강등이 신호탄일 거야. 그리고 전세계 헤지 펀드들이 공격 들어오겠지? 평소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을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쏠림 정도였어. 이번 상황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 중에 한국은행이 제일 크니 대빵 노릇한 것이지만, 세계 금융을 상대로 한국은행이 버틴다고 그냥 녹아버릴 거다. 그리고 만일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면 미국이 외환 조작국 지정해버릴걸? 지금 정부는 미국한테 찍혔어. 바로 골로 보내버릴 거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야. 이것만 있냐?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자영업자 부채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빚쟁이 나라야.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1.6%를 하향시켰어요. 왜냐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려되니까. 정치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치도 불안정하고 빨리 탄핵 안 시키면은 다 같이 죽어요. 이게 진영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이 달리 문제입니다. 윤석열 탄핵 건은. 다행인 점을 찾자면 지금 재벌 총수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대. 이호하 이분도 금융 이쪽에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언급한 거랑 똑같은 언급을 하시잖아. 자금시장 정보로는 재벌 오너들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만이 아니고 재벌 총수들 몇몇이 나선 걸로 보여져. 오너들이 임원들한테 국힘의원들 개별 접촉해서 탄핵 특검 찬성을 설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대주주 오너 지분 다 날아간다고. 아마 국힘들 금배지들도 흔들렸겠지. 그래서 국힘의원들을 다 감금해 놓았던 것 같아. 국힘에서. 물밑 작업, 로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으니까 감금해 놨던 걸로 보여져. 표결할 때. 그래서 이재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봉수표 날린 거 아니다. 뻥카 아니다. 라고 나는 믿음이 가더라고. 원래 공약 이행률 높은 사람이니까 이재명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다. 이번 달 안에 탄핵으로 간다. 국힘에서 이탈표만 나오면 헌법재판소도 요거는 반대하고 기각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 200% 이건 탄핵각이다. 내란죄인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됐다. 요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분노하고.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 이제 시작점이고 오히려 얘네들 아예 탄핵 표결에 불참을 하고 밖으로 다 나가버리는 이들 욕이나 처먹으라고 3시간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다려줬지. 욕 처먹으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거였어. 거기에다가 좋은 피망이의 메시지가 물론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폐허가 된 대한민국 경제를 떠맡게 될 것 같아. 김대중처럼. 김대중도 IMF로 나락으로 간 한국 경제를 받아서 다시 역사 캐리했지. 김대중 시즌2가 될 거야. 이재명도. 망한 경제를 이재명이 바톤 터치해서 다시 떡상시킬 거야. 거기에다가 영국의 리서치 펌에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건데 한국의 경제가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면 엄청나게 다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국 경제 윤석열 탄핵시키면 살아난다. 이런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윤석열 탄핵되고 그러면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나겠구나. 새 선거 대선이 한국의 경제를 부스트 빨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친화적으로 이끌 것이다. 새로운 대선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경제는 떡상이야.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탄핵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초치지만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 된다 하면 되는 거야. 군중심리라는 게 희한해서. 된다로 계속 몰아나가야 돼. 그러면은 된다 다 믿어. 탄핵은 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탄핵은 힘들어 보였어. 근데 앞으로 이번 달 안에 최소 2번은 탄핵을 지를 수 있잖아. 그럼 돼. 경제가 망하는 걸 재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했잖아.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든 안 되든 다시 탄핵안 계속 낼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못 버텨. 국힘이랑 한동훈이랑 윤석열들은 못 버틴다고.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어. 미국 민주당도 선절했는데 어떻게 무슨 궁여지책이라고 내놓은 게 빤히 보이는 친문 카르텔들이 주장했던 임기 단축 개헌이야. 책임 총리제야. 내가 몇 년 전부터 언급했던 단어들 그대로 나오지. 내 방송을 오랫동안 본 애들은 지금 판이 다 보여요. 다 보이지 않아? 내 방송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봤던 친구들은 판이 다 보인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실현될 가능성 높아. 96.1%의 확률이 있어. 이재명이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확률이 96.1%야. 민주당 탄핵 무한 반복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잖아. 근데 탄핵 불가능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초나치지 마. 된다 하고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야. 탄핵 될 때까지 책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네. 무한 반복 이게 몇 개월 몇 년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이면은 탄핵 각이 잡히고 탄핵 분위기 너무 압박이 심해서 윤석열이 잦은 사퇴하는 그림까지도 될 거야. 걱정들 하덜덜 마셔. 이미 외통수에 걸린 윤석열과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이 압박하는 거 방어해내기 힘들어. 크리스마스 때 탄핵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고 싶다야. 그러면 이재명 정권 200% 창출이야. 박근혜 탄핵 91일 걸렸어요. 윤석열 탄핵 시작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이 이번 달 안에 크리스마스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이재명 공약 이행률 96.1%예요. 96.1%의 확률로 윤석열은 이번 달 안에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믿어보시고요. 법조계, 현직 판사, 현직 검사, 현직 변호사들이 이거는 100% 내란죄고 헌법을 위반했다. 확인해줬어. 법학교수회, 협회에서도 이거는 빼박 내란죄다.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올라가도 이거는 기각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 그 어떤 신박한 천재적인 법적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만들어내도 안 돼. 이거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빤히 보이고 법 모르는 사람도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 이거 언론에서 말씀하신 거잖아. 언론 통해서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나라 정상으로 돌릴 것. 신난다. 이재명이 헛소리 한 적 있냐? 이재명 대통령 즉각 사퇴 그리고 탄핵 외에는 길이 없다. 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준 거야. 윤석열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잦은 사퇴의 태로도 좀 남겨둔 거지. 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 이거야. 그러면 탄핵 계속 압박
하다 보면 잦은 사퇴로 귀결될 것 같아. 느낌이가 그래. 근데 현실적으로는 잦은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너 탄핵당해서 깜빵 무기징역 할래? 너가 윤석열 입장 돼서 생각해봐. 항상 뭔가 잘 모를 때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쉽게 판이 보여. 윤석열 입장 돼서 생각해봐. 완전 이건 탄핵 100% 가는 각이야. 빨리 잦은 사퇴해서 잠시라도 빨리 모면해보는 게 낫겠다. 깜빵 안 가기로. 그런 다음에 미국이나 어디에 망명 신청이나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망명하더라도 이재명 정권 때 다시 소환할 거야. 왜냐면 내란죄도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만약에 미국 하와이나 이런 데로 망명을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 때 이재명이 다시 부를 거야. 에이 컴온 어서 오세요. 그러면 트럼프요 저희 서결에 소환 좀 시킬 예정인데 협조해 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셔. 내란죄 공소시효 없어. 불안하게 하와이에서 김건희랑 살던 윤석열은 이재명 정권에서 끌려 다시 올 거야. 귀국할 거야. 귀국해서 바로 깜빵행이지. 일단은 정치적 망명은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아프리카 난민들도 받아주는 게 미국인데 이승만처럼 망명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지 당연히. 일단은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이 다시 부르면 되지. 왜 못 불러? 내란죄 빼박인데.